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김지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 서서 가슴이 터질 듯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문 너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내 어머니와 결혼한 후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숨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동성애자다. 그 말은 지은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다. 지은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며 소리쳤다. 아빠, 나도 그래요? 나도. 여자를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가족의 비밀은 이제 두 사람의 것이 되었고 그 비밀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뒤집어버렸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강남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그곳에서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자랐다. 그녀의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 중산층이었다. 아버지 김민호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매일 새벽 출근해 밤늦게 귀가하는 삶을 살았다. 어머니 박수연은 가정주부로 이웃들의 시선에 신경 쓰며 완벽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지은은 그 안에서 자랐지만 늘 무언가 어색함을 느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남자아이들에 대한 로맨틱한 이야기를 나누면 그녀의 가슴은 다른 곳을 향했다. 첫사랑은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여학생 미경이었다. 미경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은의 심장은 요동쳤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부정으로 치부하며 묻어버렸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비정상이었다. 드라마에서조차 동성애는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주제, 그리고 가족의 기대는 그녀를 올가매는 쇠사슬이었다. 지은은 대학에 들어가며 자유를 꿈꿨다. 홍익대학교 미술과에 입학한 그녀는 스케치북에 자신의 감정을 풀어냈다. 붓질 하나하나에 숨겨진 욕망,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진 여성의 형상.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룸메이트들과의 대화에서 남친 생겼어? 라는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그녀는 미소로 얼버무리며 속으로 울었다. 그 무렵 그녀는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소연이었다. 소연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매일 오후에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두드렸다. 그녀의 짧은 단발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지은을 사로잡았다. 처음엔 그냥 동경이었다. 언니, 그 디자인 정말 멋져요. 지은의 말에 소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너도 그림 그리는 거 봤어? 재능 있어. 그 대화가 시작이었다. 소연과의 만남은 지은의 삶에 색을 입혔다. 그들은 카페를 넘어 홍대 거리를 걷고 한강에서 산책하며 밤을 보냈다. 소연은 지은에게 솔직함을 가르쳤다. 인생은 짧아, 지은아. 내가 사랑하는 걸 숨기지 마. 소연 자신도 레즈비언이었다. 그녀의 과거는 아팠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고 그 후로 독립해 살아왔다. 지은은 그런 소연을 보며 부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들의 첫 키스는 한강 다리 아래 불꽃놀이가 터지는 밤에 일어났다. 소연의 입술이 닿는 순간 지은의 세상이 밝아졌다. 사랑해, 소연의 속삭임이 지은의 가슴을 녹였다. 그 후로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비밀스러운 데이트, 서로의 아파트에서 보내는 밤들.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의 일상은 여전했다. 어머니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번제 결혼할 거냐?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신문을 넘겼다. 지은은 소연과의 관계를 숨겼다. 아직 모르겠어요. 엄마. 그녀의 대답은 늘 그랬다. 하지만 아버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민호는 최근 들어 더 늦게 귀가했다.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지은은 그걸 눈치챘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물음에 민호는 미소 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 좀 하자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비가 내리던 밤, 모든 게 터졌다. 가족 모임이었다. 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위해 모인 그날, 민호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연아, 지은아.
내가 오랫동안 숨겨온 게 있어? 나는 남자를 사랑해. 내 결혼 후로 가정을 위해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방 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은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했다. 자신도 똑같은 비밀을 안고 살았으니까. 충동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잡바. 나도 그래요? 나도 여자를 사랑해요. 은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이 어떻게 봐? 이웃의 시선, 친척들의 험담,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바람이 그들의 가정을 휩쓸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수연아. 하지만 이게 나의 진실이야. 지은은 아버지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들의 비밀은 연결되었다. 하지만 그 연결은 고통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민호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김 과장, 요즘 이상하네. 가족 문제인가? 상사의 말에 민호는 네, 조금 기라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지은은 소연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았다. 소연의 아파트에서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아빠가 커밍아웃했어. 그리고 나도. 같이 유소연은 지은을 꼭 안아주었다. 잘했어, 지은아. 내가 용감해.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었다. 소연의 손길은 지은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아버지도 게이래. SNS에서 익명의 게시물이 퍼졌다. 지은의 인스타그램은 악플로 도배되었다. 한국에서 이런 게 말이 돼? 창피해 죽겠네. 그녀는 폰을 던지고 울었다. 소연은 지은을 지키려 애썼다. 무시해. 그 사람들은 내 삶을 모르잖아.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는 미술 전시회를 준비 중이었는데 그 주제는 숨겨진 사랑이었다. 이제 그 그림들은 그녀 자신의 고백처럼 느껴졌다. 붉은 물감으로 그린 두 여인의 포옹, 그 뒤로 그림자처럼 드리운 가족의 형상. 전시회 날 소연이 곁에 서서 손을 잡아주었다. 자랑스러워. 지은아. 관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감동적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중 한 명이 유라였다. 유라는 소연의 옛 친구로 갤러리 큐레이터였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깊었다. 이 작품들 정말 가슴이 아프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유라의 말은 지은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전시회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유라는 소연과 지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강해. 그녀의 말은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왔다. 소연은 유라를 그냥 친구라고 했지만 지은은 유라의 시선이 소연에게 머무는 걸 느꼈다. 미묘한 질투가 싹텄다. 집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어머니는 퇴원 후에도 민호를 피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망쳤어.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래된 연인 태준을 만났다. 태준은 민호의 대학 동창으로 은퇴한 교사였다. 그들은 한옥 카페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다. 민호야, 용기 냈구나. 나도 내가 행복하길 바래. 태준의 손이 민호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준아, 고마워. 오랜만에. 이렇게 그 만남은 민호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는 더 외로웠다. 지은은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다. 아빠, 나도 무서워요. 소연이를 사랑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민호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은아, 내가 한 말 덕분에 아빠가 용기를 냈어? 이제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너까지 왜 그래? 이건 가족의 치욕이야. 소연이란 애랑 헤어져.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게 제 진심이에요. 그 대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어머니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소연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 앞에서 소연이 반지를 꺼냈다. 지은아, 나랑 평생 함께 할래?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응, 소연아, 그 순간은 완벽했다. 제주의 흑돼지 구이와 해산물, 밤바다의 파도 소리 속에서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현실이 그들을 기다렸다. 소연의 전 여자친구, 혜진이 나타났다. 혜진은 소연의 과거를 캐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너 아직도 그 애랑. 나처럼 버릴 거야. 지은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소연에게 물었다. 혜진 언니가 왜 그래?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과거야. 헤어진 후로 집착해. 하지만 혜진의 집착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라와 연결되어 있었다. 유라는 소연의 옛 연인 혜진의 친구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지은은 불안해졌다. 소연아, 유라 언니랑 무슨 사이야? 소연은 웃으며 그냥 친구라고 하지만 지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유라는 소연에게 은밀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전시회 후, 유라는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랜만에 우리 둘이 만나자. 지은이는 모르게 소연은 거절했지만 그 메시지는 지은의 폰으로 흘러들어왔다. 어떻게? 혜진이 유라의 계정을 해킹해 보낸 것이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소연에게 소리쳤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유라 언니가 너 좋아하는 거 알면서. 소연은 당황했다. 지은아, 그건 아니야. 나도 몰랐어. 이 싸움은 격렬했다. 지은은 소연의 아파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사랑이란 게 왜 이렇게 아픈가요? 민호는 딸을 안으며 말했다. 사랑은 아파야 해. 하지만 그 아픔이 성장시켜. 그의 말은 지은에게 빛이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지은과 소연은 화해했다. 미안해, 지은아. 앞으로 모든 걸 공유할게. 소연의 사과에 지은은 용서했다. 그들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가족의 갈등은 여전했다. 어머니 수연은 상담소를 찾았다. 제 남편과 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상담사는 말했다. 수용부터 시작하세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수연은 서서히 변했다. 민호와의 대화에서 당신의 행복이 내 행복이야 라고 말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수연아. 지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사진전.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민호의 손이 지은의 어깨에 얹힌 사진은 가족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걸렸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언론이 보도했고 한국 사회의 변화라는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그 성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혜진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익명으로 지은의 전시회를 공격했다. 온라인에서 가짜 가족쇼라는 해시태그가 퍼졌다. 악플이 쏟아졌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망쳐. 지은은 무너졌다. 소연이 안아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유라는 그 와중에 지은에게 다가왔다. 지은아, 힘들지? 나도 도와줄게. 유라의 위로는 진심처럼 보였다. 그녀는 지은을 바에 데려가 술을 권했다. 소연이는 과거에 나한테도 상처 줬어. 너도 조심해. 그 말은 지은의 의심을 키웠다. 술기운의 지은은 유라의 손을 잡았다. 부드러운 그 손길은 소연의 것과 달랐다. 순간의 약함이었다. 키스가 일어났다. 지은은 후회했다. 미안해, 유라 언니. 이건 실수야. 유라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내 마음 알아? 그 키스는 비밀로 남아야 했지만 혜진의 눈이 그걸 포착했다.
그녀는 사진을 찍어 소연에게 보냈다. 봐, 내 여친이 유라랑 키스했어. 소연은 충격을 받았다. 지은에게 전화했다. 이게 뭐야? 배신이야. 지은은 울며 설명했다. 실수였어, 소연아. 용서해줘.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깨졌다. 난 더 이상 못해. 헤어지자. 그 말은 지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소연은 사라졌다. 연락이 끊겼다. 지은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며칠을 보냈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나와서 이야기하자. 민호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안아주었다. 사랑은 때론 떠나가.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빠도 태준이를 만났을 때 내 엄마한테 숨겼어. 그게 배신이었지? 하지만 솔직함이 우리를 구했어. 지은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아빠, 나 어떻게 해요? 민호는 지은을 LGBT 지원 모임에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부모님께 커밍아웃했어. 이제는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 그 이야기들은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혜진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민호의 회사에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김민호는 게예요. 회사에 알리세요. 민호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과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상사의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제 일에 지장 없어요. 그는 사표를 냈다. 자유를 선택한 것이다. 지은은 소연을 찾으려 애썼다. 소연의 아파트를 찾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소연아, 제발. 그녀의 외침은 메아리 쳤다. 그때 유라가 나타났다. 지은아, 소연이는 떠났어. 미국으로. 지은은 무너졌다. 왜 나한테 말 안 해? 유라는 조용히 말했다. 소연이가 원해서. 그리고 나도 소연이를 사랑해. 미안. 그 고백은 지은의 상처를 더 깊게 팠다. 유라는 혜진의 꼭두각시였을까? 아니, 그녀의 감정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배신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에서 지은은 혼자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에 새로운 무언가가 싹 텄다. 미술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소연의 뒷모습, 멀어지는 그 모습. 제목은 작별. 전시회에서 그 그림은 울림을 주었다. 한 관객이 말했다. 이 고통이 아름다워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가족은 천천히 회복되었다. 어머니 수연은 민호와 이혼을 준비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게요. 하지만 그건 해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삶을 찾기 시작했다. 요가 클래스에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다. 나도 이제 나를 사랑할 거야. 이 그녀의 말에 민호는 고마워했다. 지은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수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지은아. 내가 용기 준 덕분이야. 이제 우리 모두 자유로워. 민호는 태준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조용한 행복을 누렸다. 태준의 요리에 민호가 웃는 모습은 지은에게 평화였다. 아빠, 행복해 보여요. 지은의 말에 민호는 내 덕분이야. 그 한마디가 라고 답했다. 그들의 커밍아웃은 가족을 재탄생시켰다. 하지만 지은의 상처는 깊었다. 소연의 부재가 그녀를 괴롭혔다. SNS에서 소연의 미국 생활을 엿봤다.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 밝은 미소. 행복한가 봐의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새로운 연애를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커뮤니티 활동에 몰두했다. LGBT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가 되었다. 너희 감정은 정상적이야. 나처럼 살아봐. 그녀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 무렵 유라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이야기 좀 해. 카페에서 유라는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소연이를 놓지 못해서 너를 이용했어? 혜진의 도움도 받았고 이지은은 차가운 눈으로 봤다. 왜 이제 와서? 유라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강해진 걸 봤어. 나도 변하고 싶어. 그 대화는 용서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은 유라를 이해했다. 가서 내 길을 찾아. 나처럼. 여름, 지은은 혼자 제주도로 갔다. 그곳 바다 앞에서 그녀는 소연과의 추억을 되새겼다. 반지 하나를 바다에 던졌다. 안녕, 소연아. 그 순간 해방감이 왔다. 돌아온 서울에서 그녀는 새로운 전시회를 열었다. 주제는 재생. 그림 속 여성들은 더 밝아졌다. 가족의 포트레이트, 어머니의 미소, 아버지의 손우.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그러나 운명은 놀라웠다. 전시회 마지막 날 소연이 나타났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국에서 돌아온 소연은 지은의 그림을 보고 왔다. 내가 없어서. 나도 무너졌어. 혜진의 말 믿었지만 후회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연아, 나도.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키스는 달콤했다. 하지만 지은은 물었다. 이번엔 진짜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영원히. 배신의 상처는 남았지만 그들은 치유를 시작했다. 소연은 유라와의 연결을 끊었고 혜진은 법적 조치를 받았다. 스토킹 혐의로. 지은의 용기는 정의를 가져왔다.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지은과 소연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서 그들은 서로의 습관을 배웠다. 소연의 커피 내리는 법, 지은의 그림 그리는 소리. 아침마다 사랑해라는 인사가 일상이었다. 가족도 받아들였다. 어머니 수연이 소연을 초대해 저녁을 먹었다. 어서와, 소연씨. 지은이가 많이 말했어. 수연의 미소는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민호와 태준도 왔다. 환영해요. 태준의 말에 소연은 고마워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지은은 동료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레즈비언인가 봐. 그녀는 무시하려 했지만 승진에서 밀렸다. 팀워크가 부족해. 상사의 변명에 지은은 항의했다. 제 성적 지향 때문인가요? 그 대화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은은 승소했다. 차별금지법 사례로 뉴스가 되었다. 그녀의 용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소연은 한국으로 돌아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지은의 그림과 콜라보 전시회를 했다. 사랑의 색채라는 제목으로 서울 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수천 명이 방문했다. 대통령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 그날 밤 지은과 소연은 센터 루프탑에서 춤을 췄다. 우리가 해냈어. 소연의 속삭임에 지은은 웃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모두가 웃었다.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아버지가 선물을 나눴다. 태준이 피아노를 치며 캐럴을 연주했다. 지은은 소연의 손을 잡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빠의 커밍아웃이, 내 한마디가 이 모든 걸 바꿨다. 하지만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았다. 혜진의 그림자는 여전히 있었다. 그녀는 감옥에서 나와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요. 질투 때문에. 지은은 답장을 썼다. 용서할게. 하지만 다시 오지 마. 유라는 캐나다로 이민 갔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의 삶은 풍요로워졌다. 그녀는 책을 썼다. 숨겨진 꽃이라는 자서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건 용기예요. 하지만 그 용기가 변화를 만들어요. 새해가 밝았다. 지은은 소연과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적인 서약식을 했다. 한옥 마당에서 벚꽃 잎이 흩날리는 봄날.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행복하길 기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내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 소연의 부모도 왔다. 처음으로. 미안했어, 소연아. 이제 이해해. 결혼 후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여자아이, 민지. 민지는 지은의 그림을 보며 웃었다. 엄마, 이 꽃 예뻐해. 지은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처럼 예뻐오. 소연은 민지에게 디자인을 가르쳤다. 가족은 완성되었다. 수년 후, 지은은 유엔에서 강연했다. 한국의 변화, 사랑의 힘. 청중이 박수를 쳤다. 무대에서 그녀는 소연을 봤다. 그 미소는 여전했다. 아버지 민호는 태준과 여행을 다녔다. 유럽의 성당, 아시아의 사찰. 인생 후반부가 더 아름다워. 그의 말이었다. 어머니 수연은 재혼했다. 부드러운 남자, 그녀의 행복을 지켜주는 사람. 지은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그 용기는 파도를 일으켰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애자 권리가 논의되고 드라마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등장했다. 지은의 이야기는 그 시작이었다. 결말은 비극이 아니었다. 인간적인, 따뜻한 해피엔딩. 사랑은 이겼다. 용기는 승리했다. 서울의 하늘 아래 지은은 소연의 손을 잡고 걸었다. 영원히 함께. 그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퍼졌다.